이 법에서는 6문제 나오죠. 자, 6문제 나면 최소한도 3문제, 4문제 맞추면 돼요. 충분히 요약집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데 76페이지 그 절차는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뭐 절차를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절차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7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1, 2, 3 쭉 나와있죠. 이 파트에서는 꼭 함재라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이 파트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 고시했다. 그랬을 때 효과. 자,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전 국토 크게 도시 지역 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 여허지역도 있습니다. 도시적 여허지역을 달리 밖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적 내에 따만 지정할 수 있고 도시적 여허지역은 지정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 지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시고요. 네,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 내와 여허지역을 불문하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도시적 내는 바로 주거적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있는데 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적, 공업적 그리고 녹적, 이 녹적은 다시 세 가로 세분이 더 있죠. 보존 녹지 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적,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연 녹지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적 내에 있다. 도시개발 사업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 도시적 내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다 지정할 수 있을까요? 지정을 할 수 없는 적도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따른 법적으로 지정을 못할까요? 보전 녹지적. 여기는 절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라 하더라도 도시적 내에 있는 땅 중 보전 녹지는 지정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지역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자 다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정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적 내에 있는 땅 중 주거지에 따른 지정하는데 지정할 때는 바로 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정할 때는 주로 주거단지 조성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밀고자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만큼 이 주거지에다 지정할 때는 면적을 요구하는데 얼마 이상은 있어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주거지에다 지정할 때는. 오 좋아요. 1만. 1만이란 것은 이쪽 100m 이렇게 100m 하면 1만 제곱미터가 돼요.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지정하지 미만이면 지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따른 상업단지 조성차 이 구역을 지정할 건데 이 지역도 최소한도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 1만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공업지역에 따라 유통단지 조성사업, 뭐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발할 건데 여기는 최소한도 얼마 이상은 있어야 지정할 수 있을까요? 3만. 오 대단하시네요. 공부가 다 돼버렸네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와 막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네. 자연스럽게 막 3만. 와.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역은 뭐 생태물이나 조성차 개발할 건데 이건 얼마 이상만 있으면 지정할 수 있을까요? 1만. 그 다음에 이 생산 녹지역도 얼마? 1만 있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생산 녹지역을 지정을 못하도록 규제했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자연녹지역에다 지정하게 되면 모양새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생산 녹지역도 포함해서 지정을 하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 포함해가지고 지정을 허용하게 됐다. 그러나 이 보존 녹지역은 절대 지정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따당따당 지정 고시하면 이 장소 어설프게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후자죠. 그럴 때
바로 지정해서 개발하게 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뭐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를 꼭 만들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지구 단위를 만들 때는 그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배치규모 꼭 정해줘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도 해주고 건폐율 높이도 제한해서 고시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때 지정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구라는데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땅들은 자동적으로 국토개발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정 고시 효과가 그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자, 도시역 내했다 이렇게 정하면 봐봐요. 도시역 내했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하면 이 장소들은 다 국토개발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된 장소니까 여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바로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무엇을 할 때 만드는가?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할 때 거기다 포함해서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역 예허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도시적 예허지역은 관리적도 포함되는 것이고 농림적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연환경 보호적도 포함되지 이렇게. 이 관리적은 세 가로 세분되죠. 도시적 근교는 무슨 관리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세분됩니까? 계획관리적.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그 제한적인 개발과 이용을 허용하고 계획적 책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것이 계획관리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로 지정하기 곤란하나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있다는 무슨 관리이다라고 지정합니까? 생산관리적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있다는 것이 보전관리적이다 이렇게. 그래 관리적은 세 가지가 있죠.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그 다음에 농림적과 자연 보전까지 포함해서 도시적 예허지라 하죠. 이 도시적 예허지에 따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바 여기는 주로 신도시를 하나 만들 때 주로 지정하겠죠.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바로 크게 좀 개발해서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적 예허지역에다 지정하려면 최소한도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 운동장 한 30개를 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외회적으로 이 도시역 내 주상공지역에서 주택난이 발생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싶은데 또 옆택을 건설해서 주택난을 해소하고 싶은데 도시역 안에는 그런 땅이 없다. 그럴 때는 도시역 예허 근교를 바로 밀어서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난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 이런 아파트 연립택 건설을 포함해서 도시역 예허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도시역 근교에 그런 넓은 30만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얼마만 있어도 그때는 지정해서 개발을 허용하느냐 10마 이렇게 아파트 연립택 건설을 포함해서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역 예허지역에 지정할 때는 10만만 있어도 지정해서 개발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아파트 택 건설을 해서 개발해가지고 도시가 건설되면 입주했던 입주민들 가장 관심을 갖는 기반세 두 가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문제하고 도로 문제. 그래서 이런 도로하고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에서만 바로 아현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10만만 있어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주시고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도시적 예허지역이다 딱 정하시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 장소는 바로 비도시적인 계획관리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 장소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확인돼 버린다. 뭐가 돼버린다고요? 도시적이. 그래 여기다 오늘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더 지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이 빨간 부분은 나는 도시적이다 바로 올라와 버린다 그 말이 이해돼요? 원래 이 비도시적인 계획관리적을
도시적으로 변경하려면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땅으로 변경하려면 날 셀 수가 있어요. 날 셀 수가 있어.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계획이 도시군가이잖아요. 용도적을 변경한다, 지정한다. 이건 무슨 계획으로 합니까? 도시군가로 한다 공부했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용도적 지정화 변경,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용도구 지정화 변경, 기반서 설정 계략 쪽에 있었죠. 용용용 기사집 알죠? 그래 이 비도시에 있는 땅을 개발 용도의 지역인 도시적으로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안하려면 입안권자 뭐 특강, 특특시장수, 국장, 도지사 얘네들이 절차를 쳐야 되죠. 기초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의견 청취하고 입안에서 최종 결정할 때도 바로 결정할 때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걸치고 그 다음에 도시군의 심을 쳐서 결정하고 나서 고시하고 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번에 변경된 땅이다라고 지정대문을 만들어서 고시해야 마침내 변경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려면 날 샌다 그러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기초사에 됐죠. 주민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일관심했다 공부하고 막 해야 되죠. 의견서 들으면 또 반영 여부를 60일 만에 통보하죠. 엄청 시간이 걸려요. 비용도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동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오늘 도시발구이다라고 딱 정하시면 그 땅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린다?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돼 버린다. 도시가 된다 그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장소는 이제 자동적으로 또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입니다. 이해되니까요? 알겠죠? 여기 보셔봐요. 그런데 이 도시역 및 지구 단위계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다 했는데 도시역 여러 지역에다가 도시발구를 지정했지만 이게 되지 않는 장소도 있어요. 바로 이미 여기 취락지구다라고 지정돼 있어요. 여기가 취락지구다라고 지정됐는데 여기다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땅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환경 보존이 그대로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이해돼요? 무슨 지역에다 지정했다면요? 취락지구. 또 이미 도시역 여러 지역에 무슨 개발 진흥주가 지정돼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돼 있었는데 여기다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했다면 이 지역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이 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도시역 여러 지역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취락주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이 있다라고 지정 고시했다면 이것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두 가지 장소가 아닐 때만 이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자, 이 다른 비도시역에다가 무슨 장소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따당 지정 고시된 적은 국토협상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됐는가?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떠오른가요? 떠오르죠? 떠오르죠? 그래 항만법 따른 그 항망으로서 도시역에 옆에 있는 공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도시로 결정 고시 등을 본다.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으로서 도시역에 옆에 있는 공에 있으면도 바로 국토협상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된다 그랬죠.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적도 국토협상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다만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적은 절대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택지개발 적정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적도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 알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과 예외증거로서 지정 고시된 것도 도시로 결정 고시가 간주되지만 수력발전소라든가 소음변전 설비관을 설치한 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적은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로 지정 고시된 적도 그 적이 취락주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라면 그 장소도 국토협상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해서 고시 효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 고시되면 이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사적인 개발 행위는 금지된다. 금지된 그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누구한테 받느냐?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별자치장,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받으면 있는데 이때 하가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7가지를 약자로 우리는 건공, 토토토, 물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포함해서 건축과 대선과 용도 변경까지를 하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도 하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도 하가받는데 성토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민을 매립하는 행위도 여기서 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도 허가받는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도 허가받는다. 물건을 일교상 쌓아두고자 하는, 이동하기 쉽지 않은 물건을 일교상 쌓아두고자 할 때도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목의 식재와 벌채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이 안에서 여기 보세요. 이 안에서 허가 없이도 허용되는 것이 6가지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거기 다 써놨죠. 써놨잖아요. 자, 나 보지 말고 이제 쑥스러우니까 책도 좀 보시고. 나 보지 마세요. 책 보셔. 책 같이 보고 봅시다. 보고 계신가요? 책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나 봐봐야 답 없어요. 나는 되도록 보지 마시고 책을 찾아서 어디 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속 터져버리잖아요. 77페이지 하고 있는데 지금 77페이지 파고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77페이지.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6가지 꼭 알아주세요. 6가지. 첫째, 재해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용역하는 간이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그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범위에서 도덕 채취. 그 구역에 전차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는 행위. 그리고 관상용 중목 임식재. 하지만 경작지에서 임식재 할 때는 이것은 수용망실할 때 보상물 몽땅 타먹기 한 수재로 와서 규제차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엄청 중요하다. 경작지에서 논밭됐다 임식재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허가 대상 7가지,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 6가지를 잘 비교를 해 두시고, 또 밑에 보면 도시개발구역하고 정비관에서 허가 대상이 유사하지만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은 대선까지도 허가 대상이었지만 정비구역은 건축과 용도 변경만 허가 대상이고 대선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거 써놨습니다. 보고 계셔요? 무엇은 아니다고요? 대선. 보고 있죠? 보고 잊고 가도 못 따르면 속 터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왜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나요? 지금 생각되나요? 그 지역은 어떤 모양새일까? 지금 노후 불량을 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이 막 일부는 붕괴돼 버리고 거지같이 이게 집이 됐단 말이에요. 거지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노후 불량을 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정비사박에서 정비를 지정해 놨거든. 알겠나요? 그것 좀 고치는 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는. 지금 비도 새고 그러니까 고쳐 써라 그 말이죠. 곧 부실 건데 정비사업자. 그래서 대소는 규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무엇은 아니다고요? 대소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로 대소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거 아셔?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 대선, 용도변경이 다 허가 대상이죠. 왜?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큰 집을 조금 예쁘게 세즈같이 대선하면 보상을 몽땅 타먹을 수 있거든. 그런 수작을 부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대선도 허가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아무튼 대선도 허가 대상 딱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허가상과 신고상이 똑같아. 그거 하나만 딱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뭔만 차이가 있는가? 대선. 나머지는 허가상도 신고상도 허가상도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도 똑같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개발 밀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조금 전에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허가상으로서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았다면 국토개법상 또 56조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또 받아야 될까, 받은 걸로 간주할까? 거기 나와 있죠. 밑에 제일 밑에 써놨으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냈다면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 또 받아야 한다. 받은 거 본다. 받은 걸로 간주된다. 이거 하시고 이것도 정비법상 정비관에서도 똑같아요. 정비법상 정비관에서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구역도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이 똑같아요.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한 후에 이 안에서 아까 7가지 개발행 할 때는 허가 받도록 돼 있었죠 우리. 근데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착수한 자는 이 구역 지정 고시 후에 또 가서 허가 받아야 되냐? 아니다. 기득권을 보호해줘서 그냥 신고 조치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때 신고 기한은 며칠에 하면 되는가? 30일. 정비구역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정비구역도 기득권 보호는 30일에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냐? 착수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지. 허가만 받아놓고 착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자는 꽝이 돼서 기득권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기득권 보호도 우리가 이미 또 본 바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의 지정을 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당시 그 장소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도 기득권을 받아서 계속 그 사업과 공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약조로 그 장소를 시가와 조정할 때 시, 수산장 볼 때 수에서 시수구역에서의 기득권 보호는 똑같은데 그거는 몇 개월 전에 신고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까? 3개월. 여기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 파트는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다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끝나버렸죠? 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구역이요? 정비구역도 똑같다. 다만 대선만 딱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허가 대상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았는데 그 받았던 행위를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도 또 변경하고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허가 받아갈 때 토속 처치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는 변경하려고 그래. 어떻게 변경하냐? 나 이거 하지 않고 건축물 건축할래요. 라고 변경할 때는 변경하고 또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77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넘어가서 보면 지정요청자 그 다음에 지정제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그걸 여러분은 비교해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 한마디 써놓으세요. 그 파트 공부할 때는 그 이제 금방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요청자, 그 다음에 지정제한 이렇게 제한자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옆에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써놔요.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도 딱 엮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우리 요약집에 저 뒤에다 써놨는데 84페이지 있으니까 복습할 때는 그 파트를 먼저 딱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네 개를 엮어서 공부를 해둬야 도시개발법을 쉽게 정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이 구역의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 요청자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이걸 보겠는데요.
자, 지정권자 자체가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지정권자를 먼저 잘 정리해 두셔야 되죠. 먼저 이 도시발구역은 지정을 해 나갈 때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그 다음에 저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장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건설자 지정해서 세종시 건설 중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세종특별자치장은 지정 권한이 없다. 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장인데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 친구는 도시개발법에서 한 번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도의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자 도에서도 특히 도에서도 대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대도시. 대도시에다 정할 때는 대도시장이 직접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 지정을 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의사가 정하고 대도시에서는 누가 직접 정할 수 있냐?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이다 그러면 누가 정한다? 특별시장이. 여기 대전광역시에다 여기다 정하려고 한다 하면 대전광역시장이. 알겠죠? 제주도에다 정할 때는 누가 정하냐? 제주특별자치도. 자, 여기가 충청남도다. 충청남도 여기가 천안시다. 천안시는 65만이니까 대도시다. 대도시에다 정할 때는 누가 정하느냐? 대도시장이 직접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가 아산시다. 대도시 아니다. 아산시에서 아산시장 정할 수 없고 충남도사가 정해준다. 이렇게. 여기가 홍성군 예산군이다. 군수는 정하는 게 아니고 도의사가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정권자는 이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는 기초자산체로서 자치구가 있고 그 대장이 자치구의 구청장 계시죠? 25명 구청장 계시죠? 뭐 노원 구청장, 용산 구청장 등등등. 6대 광역시 여기 뭐 대전광시가 있다, 유성구가 있다 이런 유성구 구청장을 자치구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인천광역시다. 부평구 부평구청장이 있다. 인천광역시에 옹진군 옹진군수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지정권자 아니에요. 알겠죠? 자, 아까 여기 대도시 아닌 시장 그리고 군수 이네들 지정권 아니라고 했죠? 자, 이네들 이렇게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그리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그 아까 군수 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관광군수 이네들은 지정권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정 요청자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중에. 그래 이네들은 지정 요청자다 그래요. 요청자인데 여기도 지정 요청자 이렇게 얘네들도 지정 요청자가 돼요. 그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도 지정 요청자다 이렇게 중에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게 중에 시험에 2번 나왔는데 그러면 지정 요청할 때 여기 보세요. 지정을 요청할 때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여기 서울에서 자치구청장은 누구한테 할까? 서울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 자치구청장과 군수들은 광역시한테.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알겠죠?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있다 없다? 없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있는데 이건 기초자치구는 없어요. 행정시에 불과하니까 제주 특별자치도시장 원희룡이 당선돼가지고 지금 도지사 해먹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임명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그래. 알겠죠?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요청자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도에 대도시장은 직접 정한다. 요청자 아니다. 여기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도 지정권자 아니라 뭐다? 지정 요청자인데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도의사 이렇게 됐나요? 이걸 꼭 알아세요. 자, 그래 이제 지정권자 또 보겠습니다. 국장도 있어요. 국장도 누구도 있다고요? 국장이.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권자이다 그래요. 아까 이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도의사, 대도시장 이네들 지정을 하게 될 때 자기가 관하겠다 이렇게 지정한다. 그럴 때는 자기들이 단독으로 지정해 나가는데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시발구이다라고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서울특별시 땅이 경기도 땅이 이렇게 맞물리게 됐다. 두 개의 시도 걸쳐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구역을 정할까요? 지정할 자를 정해줄까요?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도시발구를 정한다. 국토개법에서는 밑에 애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윗사람이 해야 할 자를 지정해줬지만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윗사람이 직접 구역을 정해버리지 그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하게 되는 사유가 되어서 지정을 해 나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개가 있는 바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시험에 나온다. 이거 그게 바로 몇 페이지 있냐면은 79페이지 있을 거요. 박스 안에 가운데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는가 5개를 꼭 이해하시고 머리에다 복사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찾았나요? 국가. 둘째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들어갈 때 찾았나요? 누가요? 중앙행정기관의장. 그래 보니까 지금 요청자가 2개 나왔잖아요. 이게 봐봐요. 아까 요청자 하면은 바로 누구도 요청했었나요? 저 50만 미만의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대도시 시장이 아닌 그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군수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었죠. 이네들은 지정권자다 요청자였다. 요청자였다. 누구한테 요청했나요?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나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한테 요청했나요? 그렇죠. 특별시장한테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광역시장한테.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요청했죠. 이렇게. 그래 이네들이 요청할 때 국장한테 요청한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국장한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 둘째 바로 중앙행정기관의장 중앙행정기관의장 장이 요청한다. 이때 이 장관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장관은 몇 명 있을까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공법을 공부하시면 그 정도는 상식을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공법 자 장관 몇 명 있을까요? 몰라도 좋아. 17명. 17명인데 장관 중에서 누구만 이 도시발구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장관 빼고 이제 16명이 남았는데 16명은 그러면 멍하고 법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느냐? 아니에요. 이 국토교통부 장한테 좀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그래요. 이해돼요?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장관 이렇게 표현해요. 대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분이 바로 도시발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한다. 요청을 해. 요청할 때 얘네들한테 요청할까? 국장한테 요청할까?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받아서 지정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청자는 2가지가 있지 보니까 얘네들은 얘네들한테 요청하고 그럼 얘네들이 감안해서 지정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장관급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걸 장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장관. 그래 장관들은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냐? 바로 국장한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 보니까 세 번째 또 어떤 경우도 국장이 직접 정할 수 있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지정을 뭐 할 때? 지정을 뭐 할 때요? 제한할 때. 그래 이때 지정을 제한하게 될 때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장이라는 6명을 말해. 6명. 몇 명이요? 6명. 약주로 토수농 관철맥 이렇게 써놨죠? 토수농 관철매
토수는 간철매가 뭐냐면은 한국토지동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사,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이게 한국이 붙었죠. 한국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공사는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나라, 국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바로 국가를 대신하는 국장한테 이네들은 지정을 제한하지 바로 다른 지자체한테 제한한 거 아닙니다. 이네들은 국가를 대신하는 국장한테 직접 그 기관장들이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 정부 출연기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한국철도시공단하고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있는데 이 기관장들도 지정을 제한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국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객과 밀접한 건을 가지고 30만 종대 이상의 규모로 지정을 제한하게 될 때는 국장한테 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시도 간에, 그리고 여기 봐봐요. 대전, 자, 여기 아까 대도시인 천안시 땅하고 천안시 땅을 이렇게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천안시장이 대도시하니까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천안시 일부 땅하고 뭐 아산시 홍성구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여기다 도시발을 하나 해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도시발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천안시장하고 이 충남 도사가 만나 가지고 지정할 때를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이때는 누가 정하느냐? 국장이 직접 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도 간에 또 대도시와 아까 도 간에 바로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럴 때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뭐 지역에 천재임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을 통해서 수습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되 특히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요청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때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또 여기 공공기관의장과 정부출연기관의장이 지정을 제한할 때 국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방공사가 나오면 안 돼요. 지방공사장은 국장한테 지정 제한을 못하는 겁니다. 지방공사장은 여기에 끼어들지 못해요. 알겠죠? 아주 중요하니까 잘 여러분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지정권이라는 전국적으로 이네들밖에 없다. 국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 도의사, 대도시장밖에 없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지정권자라 요청자다. 요청을 누구한테 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한다. 국장한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요청자는 두 명 있다. 아까 이네들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 이 장관은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국장한테 요청한다.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제한자를 보겠습니다. 지정 제한자는 누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냐? 바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한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는 아까 84페이지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몇 페이지요?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격자가 84페이지 정리를 하단부에다 해놓고 있을 거요. 있어요, 없어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없나요? 있죠. 84페이지 그 박스 밑에 첫 번째 손이 있을 거요. 자, 그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를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야 도시개발법이 쉽게 연결돼서 쫙쫙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12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를 12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12명 중 한 명을 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가서 사배라 그러는 거야.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 이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고 누가 병해서 교체할 수 있냐? 지정권자가 하는 거. 지정권자. 그래야 아무나 시행자로 지정을 해줄 수 없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12명 중 하나를 찍어서 보내는 건데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도 다시 그게 3개로 분류해 볼 수 있어. 공공사업 시행자 이렇게 표현해보고, 이거 법에 없는 소리인데 그냥 편의상 만들어 보는 겁니다. 공공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사업 시행자, 공동 출자 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크게 국지전공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국지전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얘네들을 공공사업시행이라고 그래. 그래 국지전공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국이 뭘까요? 국가, 지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 아까 2명 있었죠? 한국철도시송단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몇 명 있었나요? 6명이. 한국토지통사, 그거 아까 했죠? 토수는 간철매 약자로. 그 정도는 딱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토, 수, 농, 관, 철, 매. 그래 한국토지통사, 그 다음에 수자공사, 한국농어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은 지방공사. 이때 지방공사는 공공기관 축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지방공사는 지자체에서 맡는 공사고 공공기관 6명은 국가에서 맡는 공사니까 급이 달라요.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걸. 자, 그 다음에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저 구역의 토지소유자입니까? 건축물 소유자입니까? 토지소유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만 건축물 소유는 절대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만든 도시개발을 위하여 만든 조합이 있어요. 이걸 도시개발조합이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만드는 겁니다. 건축물 소유자 아니고요. 토지소유자. 그래 이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특히 자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수용사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있다는 거 알죠?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해서만 지정권자가 너 사배라 라고 시행자로 지낼 수 있냐? 환지방식. 수용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돼. 뭐 수도권 정비 계획들은 과하면 억정을 위해서 수도권 외후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학교법인 공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등록한 등록사업자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 그 다음에 바로 이 건설산업기업들은 건설업 면을 가지고 있는 자, 토목공사 면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들. 그리고 업자로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런 회사들. 이네들 바로 민간시행자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상의자 중 조합 빼고 나머지 자들이 함께 출처를 맡는 것을 공동출처를 합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 공공사업 시행자 중 특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네들 2명만을 특히 행정청이 시행자라 표현한다. 이렇게 하셔. 뭐라 한다고요? 행정청이 시행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뭐 도시개발조합도 행정청이 아니겠지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이와 같은데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지 아무나 제안서 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누가 제안서를 낸다고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지정 제안자가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근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이 자격자들 여기 봐봐요. 자격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들 중 3명은 지정 제한자에서 제외되니까 지정 제한자가 아니에요. 국지조. 국주요는 지정 제한자에 빠져요.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국주요를 제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지정 제한자가 된다 그래요. 누구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국지조. 시험이 나왔네요.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을 할 수 없는 자 찾아라 이렇게. 1. 뭐 정부 출연관, 2. 공공기관, 뭐 3.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답 도시개발자 이렇게 출제한 바 있어요. 이 자는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도시개발자는요.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었고 이게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고 사무실에 설립 등기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은 나올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자, 이 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 조합인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은 있지도 않다. 또 봐봐요. 이 구역에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었습니다. 시행자가 돼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 사업을 진행해서 다 끝냈습니다. 준공사 받았습니다. 지정권자한테. 그리고 환지점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증환지 감화지에서 청사함 주고받고 끝냈습니다. 사업을 다 끝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다 끝내고 이제 땅 나눠 가졌다. 그러면 이 안에 있었던 조합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없죠. 존재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해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산. 뭐예요? 해산해서 해체해버린단 말이에요. 문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자업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이해됐죠? 자, 국가. 그러면 또 국가하고 지자체는 왜 지정 제한자가 아니냐? 여기 국가는 아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지정해서 하잖아요. 지자체, 이네들을 지자체라고 그래. 지자체. 이네들이 지자체거든. 지자체. 이네들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이네들은 지정 권한권자니까 지정하면 되지 지정 제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조는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되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나머지는 이제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때 어디다 제한서를 내느냐 방향을 잘 이해해 두셔. 여기 봐봐요. 이때 나머지는 이제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국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출연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들 아까 토선원 관철매 장들 이네들은 지정 제한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지정 제한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이네들은 여기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국장. 누구한테 간다고요? 국장. 국장한테 갈 때게 여기다 좀 지정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최소한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확보해서 국가기관 밀접한 것만 가지고 국장한테 직접 제한서를 들고 가는데 이때 여기에다 지정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동의서는 받을 필요 없다. 동의서 필요 없다. 알았어요. 이해돼요? 동의서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여기 또 봐보세요. 자, 여기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 중 아까 정보 출연 기관하자고 공공기관의 장은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국가가 밀접한 건을 가지고 지정을 제한할 때 직접 국장한테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요. 여기 지방공사장 여기 봐봐요. 지방공사장도 지정을 요청하겠어 지정을 제한하는 자예요. 지정을 제한한 자예요. 이 자는 지정을 제한할 때 국장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토지 소유자도 지정을 제한할 때 국장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나머지 아들은 누구한테 제한서를 들고 가느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바로 어디냐? 시면 시장한테 가고 군이면 군수한테 가고 자축이면 자축구청한테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제주도 특별자치단체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한테 제한서를 내요. 여기 봐봐. 제한서를 낼 때 지방공사가 지정 제한서를 낸다. 지방공사장이 지정 제한서를 낼 때는 지정을 제한하는 땅에 토지 소유자 동의서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 소유라든가 이네들은 바로 지정을 제한하는 땅을 준비해 가지고 그 땅 면적 대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해서 제한서에다 처음부터 내야 제한서가 수리된다. 누가 제한서를 낼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해야 되는가?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조합은 아예 안 되니까 빼고. 이해됐죠? 이때 그네들이 제한서를 낼 때는 제한을 하려는 지역이 여기 뭐 시다 그러면 시장한테 내고 군이면 군수한테 내고 자치면 자치구청한테 내고 지금 특별자치한테 내는데 이때 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제한을 하려는 땅이 여기다. 근데 여기 뭐 시다 A시다. 그리고 여기는 B군이다. 라고 합시다. B군 냈다 이렇게 지정 제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한서를 이 군수한테 하나 내면 되고 여기다 제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시장한테 제한서를 내면 되는데 제한을 하려는 지역이 바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 이렇게 여기다 지정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래 함으로써 2개의 시군에 걸쳤다. 그때는 이 땅을 관하고 있는 이 시장 이 땅을 관하고 있는 이 군수에게 제한서를 각각 2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할 필요 있느냐? 아니다. 이 제한을 하려는 지역 중 가장 큰 지역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장한테 하나만 제한서를 내면 된다.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서류가 들어갔다면 제한을 받았던 그 제한을 받았던 자들은 몇 개월 이내에 반입을 통보해 주는가? 1개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몇 개월을 또 연장해서 알려줘도 되는가? 1개월.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지정해 나가게 될 때 그 비용은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될까? 제한자 협의해서 그 비용을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 제한 파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 78페이지에서 볼 수 있죠. 책에다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흔적을 남기세요. 수업 시간에는 흔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복습할 때 눈에 잘 편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냥 빳빳하게 그대로 나누면 눈에 잘 안 들어요. 생소해가지고. 흔적을 살짝 남기십시오. 이해되나요? 자, 그래 78페이지 그 내용을 종합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 통보까지 했죠? 결과 통보까지 했습니다. 몇 개월 내에 통보해 준다고요? 1개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그러면 얼마나 공부가 됐나? 지난주에 했을 건데요.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바로 국토교법상 도시군관계 입안 제한을 공부했죠. 입안 제한을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사항은 기지산 대체가 있습니다. 제한서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도움의서도 필요합니다. 그때 도움의서는 얼마가 필요하느냐? 기와 관련된 것은 5분의 4입니다. 나머지는 3분의 2입니다. 이런 거 했죠. 제한서가 들어가면 제한을 받았던 입안권자들은 제한으로부터 언제까지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는가? 반영 여부 통보 기간은 며칠? 45일. 여기는 1개월. 여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몇 해 하나에 며칠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되는가? 1회 하나요? 30일. 거기는 30일. 여기는 1개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민간 시행자가 대신자가 지정 제한서를 낼 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요구하는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총수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좀 비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문제 나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맞히기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 바로 용어 뜻은 읽어봐도 되겠죠? 용어 뜻은 읽어보세요. 도시발구역은 이렇다. 도시발사업은 이렇다. 꼭 읽어보시고 2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치 있죠? 이 주민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면적은 얼마 이상으로 정할 때냐? 100만.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그 관계서류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부했다 공고할 수 있는가? 10만 점부터 미만이면 이것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선을 보시면 지정권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그 구역이 100만 점부터 이상이거나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바로 국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네들입니다요. 지정권자는 곧 이네들인데 이 지자체장들이 자기 관할구에다가 바로 도시발구를 정해 나가고자 하는데 지정하려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안 받고 협의는 해야 되냐? 100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 이상이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승인받는다 협의한다? 협의. 과거에는 승인받아라 그랬었는데 승인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협의는 해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3번 아까 설명했으니까 3번 중요하지만 꼭 읽어두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손 조금 전에 다 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손 세 개 아주 중요하니까 세 개를 짜장해서 자주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십시오.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80페이지 도시발구역 지정 규모도 공부했습니다. 도시발구역 지정할 때는 주상자생 1만 정도 이상, 공사만 정도 이상, 박근 원칙 30만 외에 아이언 건설계 포함할 때는 얼마? 10만. 다만 초등학교 문제, 4층에서 도로의 설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도시역종, 보존 옥정은 절대 지정할 수 없다. 다 했죠? 보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 지정할 때는 최소한도 얼마 이상으로 쪼개냐?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마지막에 쪼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 지역을 하나의 도시발구역으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중요하고 1만 이상으로 쪼갠다. 이거 받으시고 7번을 2번 기회에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해 두셔요. 자, 7번에 가로 1번과 2번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그 7번의 내용은 자연 녹지적, 생산 녹지적, 도시적 여러 지역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지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녹지적, 생산 녹지적 여기 하고 이쪽에 딱 이렇게 보존 녹지는 칭할 수 없으니 나놓고 그리고 도시적 여지역 이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 자연 녹지적과 생산 녹지적과 도시적 여허적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구역을 지정해 나가고자 함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이걸 지정하고자 할 때 이 지역에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 있다면 정책 방향을 담아주는 계획인 광역 도시라든가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다. 이 지역에 그러면 이 계획에서 정책적으로 야 여기는 개발해야 되고 여기는 보존해야 돼. 개발 못해.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 그러면 개발 가능토로 하고 있는 지역에다만 딱 찍어서 개발하도록 지정하면 돼요. 그 내용이 1번에 합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허지역에 광역 도시계획 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시발굴을 진행해 나갈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건데 그 지역에다만 따당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개발을 해도 된다라고 정책으로 밝히고 있는 땅을 찾아서 지정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이 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곳에다 개발 가능하다 이거는 라고 정책으로 밝히고 있다면 그런 땅에다 지정하면 되는데 만약 여기다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그에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광역 도시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를 개발할까 이걸 밝혀놓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 도시발굴 지정해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용도 지역 특성상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곳에다만 이걸 지정해야 되지 법적으로 보존성이 강한 용도 지역은 도시발굴 지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이 용도 지역 중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허적인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롱램적, 개량포적 중 그 용도적 특성상 제한적인 개발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적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계획이 이 장소에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지정해 나감에 있어서는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 한해서만 지정을 해 나가도록 규정하느냐?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적. 기하세요. 이걸 기할 때 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개하고 자만 지정할 수 있다. 개하고 차. 개하고 차. 동그래. 개차. 찾나요? 개차 동그라미 개차하고 옆에다 식을 써도 돼. 여러분 이제 암기할 때는 식자 하나 쓰면 물에 팍 들어올랑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는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냐? 개자에다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자에다만 알겠죠? 자 됐나요? 잘 알았어요. 뭐 시험장에 가서서 웃으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개자 나왔구나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속 터져버리죠. 이해돼요? 자 전제는 어디다고요? 여기 봐봐요. 잘 이해되셔. 무슨 지역에다 지금 지정할 때 이게 적용된다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허적을 전제하고 이 지역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장소다라고 정책으로 밝혀놓고 있을 건데 그런 장소에다 지정하면 되고 만약 이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어디다만 지정을 하도록 기재받느냐? 계자 이렇게 딱 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또 이해해 두셔야 돼요. 봐봐요.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다 이걸 지정하려고 그래. 이 세 가지 지역은 바로 법적으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하게 될 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힘차게 주택 개발이 된다, 상가 개발이 된다, 공장 개발이 된다 해서 개발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 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발굴을 정하는 지정권자들
주택개발자, 뭐 상가개발자, 공장개발자 여기다 이렇게 도시발굴청에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에 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든 불문하고 이 지역은 면적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다 도시발굴청에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지역의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든 불문하고 도시발굴을 팍팍팍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는 뭐만 충족되면 된다? 면적. 주거적인 얼마만 있으면 되냐? 1만 이상. 상업적 1만 이상. 공업적 3만 이상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81페이지를 보죠.